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마다 세안 후에 보습제를 꼬박꼬박 바르고 계신가요? 절대 안 됩니다. 비싼 보습제를 발라가면서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해도요, 보습제의 성분을 확인하지 않고 바르면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속 건조부터 만성 염증까지 이어져서 오히려 노화가 가속화돼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돈 낭비하면서 얼굴을 망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5년차 성형외과 원장인 제가 보습제를 제대로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습제의 진짜 역할부터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선택법과 바르는 순서, 그리고 여러분이 보습제를 바를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까지 전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왜 보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부가 엉망이 되고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빨리 오는지 그 원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야 그동안 여러분이 보습제를 발라도 소용없었던 이유와 제대로 보습제를 바르는 게 왜 중요한지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피부는 크게 표피와 진피, 그리고 피부 장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장벽은 말 그대로 피부의 지붕인데요, 외부의 나쁜 물질은 못 들어오게 막고 피부 속에 귀중한 수분은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보습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바르면 이 지붕, 즉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됩니다. 지붕에 금이 가면 비가 새듯이 피부의 수분도 그 틈으로 증발해 버리는 거죠. 이걸 의학적으로는 경피 수분 손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피부가 숨쉬면서 수분을 날려버리는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가면 피부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바짝 메말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피부가 자극에 약해지고 붉어짐, 가려움, 트러블 같은 염증 반응들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겪는 보습을 하는데도 피부가 예민해지는 이유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염증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우리 몸은 이를 해결하려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콜라겐은 피부를 받쳐주는 단단한 벽돌, 엘라스틴은 그 벽돌을 잡아주는 밧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무너지니까 피부는 처지고 주름이 생기고 색소 침착이 생기면서 노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무너진 지붕을 고치고 피부 속 수분을 완벽하게 지켜줄 보습제가 필요한 거죠. 보습을 잘 해줘야 피부 장벽이 강화되고 염증이 줄어들면서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매일 보습제를 열심히 바르는데도 효과를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보습제 성분들이 세 가지 종류로 나뉘고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바르는 순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바르는 순서를 틀렸거나 피부 타입에 필요한 성분이 없는 제품을 발랐거나 피부에 맞지 않은 제형의 보습제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습제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보습제 성분에 따라서 세 가지 기능이 따로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바로 함습, 밀폐, 연화인데요,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들어간 제품을 순서에 맞게 발라야 속 건조와 주름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역할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함습입니다. 말 그대로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에 머금게 하는 역할이죠. 이 성분들은 주변에 습기나 물을 끌어오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수분을 스펀지처럼 끌어와서 우리 피부층에 수분을 확 올려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 같은 성분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오는 성분으로 자신의 분자량보다 무려 1000배나 많은 수분을 끌어당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히알루론산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피부 속의 진피에는 콜라겐 격자 사이사이에 이 히알루론산이 존재하면서 수분을 꽉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히알루론산이 든 화장품을 구매하실 때 놓치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분자의 크기입니다. 분자량이 큰 히알루론산을 바르면 우리 피부 안쪽인 진피까지 침투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발라도 피부 겉에만 머물다가 증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싼 돈 주고 발라도 피부 속은 여전히 건조할 수 있어요. 피부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콜라겐을 지키려면 반드시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을 써야 하는데요, 보습제를 고르실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글리세린도 히알루론산과 마찬가지로 수분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함습제로 많이 쓰이고요, 또 요즘 속건조 해결에 정말 특효라고 알려진 성분이 있죠.
바로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인데요. 이름이 좀 어려우시죠? 요즘은 부활초 성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활초 성분이 뭘 하냐면 우리 피부 표피에는 수분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주 작은 입구가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아쿠아포린이라고 부르거든요. 쉽게 말해서 피부 세포가 물을 마시는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 입구가 조금씩만 열려 있거나 혹은 막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활초 성분을 바르면 피부 통로의 입구인 아쿠아포린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분을 공급해 줬을 때 피부가 훨씬 더 많은 양을 쭉쭉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속건조가 심하거나 피부가 얇은 분들에게는 이 부활초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함습제 단계에서 꼭 써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함습 성분으로 수분을 열심히 채웠으니까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야겠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밀폐제입니다. 밀폐제는 주로 유분, 즉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피부 표면에 얇은 기름막을 딱 형성해줘요. 그래서 피부 속 수분이 그 기름막을 뚫고 증발하지 못하게 가두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바세린, 미네랄 오일, 실리콘이 대표적인 밀폐제 성분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바세린은요, 주성분이 페트롤나튬이라는 석유 추출물이에요. 이 페트롤나튬이 우리 피부 표면에 완벽한 방어막을 형성해 주는데 밀폐제 중에서도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밀폐력이 정말 강력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데요. 바세린은 아까 말씀드린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현상, 즉 경피 수분 손실을 거의 완벽하게 막아준다고 보고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듬뿍 바르기가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 너무 꾸덕꾸덕하고 발림성이 끈적거려서 일상생활이 좀 불편한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은 이 밀폐력을 유지하면서도 사용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로션이나 크림, 오일 등으로 다양한 제형으로 변형시키는 겁니다. 즉 유분감이 느껴지는 제형일수록 밀폐제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연화입니다. 이 연화제는 건조함 때문에 각질층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꿔주고 피부결을 부드럽고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세라마이드나 각종 오일류, 지방산 같은 성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 세라마이드는 우리 피부 장벽의 핵심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섞인 성분을 바르면 손상된 피부 장벽이 훨씬 더 빨리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시는 영양크림과 재생크림 같은 곳에 많이 들어있죠. 자, 이렇게 보습제에는 수분을 끌어오는 함습, 가두는 밀폐, 그리고 부드럽게 해주는 연화, 각각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보습 성분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아셨죠? 이걸 아셨으면 우리가 보습제를 바르는 순서가 왜 중요한지, 순서가 틀리면 왜 보습 효과가 없고 트러블이 나는지 이야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리는 보습제를 바르는 타이밍과 순서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순서가 중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보습의 핵심은 함습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밀폐가 나중이어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유분이 많은 꾸덕한 밀폐제를 먼저 발랐다고 상상해 보세요. 밀폐제는 주로 기름 성분인 유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완벽한 유분막을 먼저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비싼 돈 주고 산 에센스나 세럼 같은 함습제 성분들이 이 유분막을 뚫고 피부 속으로 흡수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흡수가 안 된 수분은 그냥 그대로 증발해버리겠죠. 결국 비싼 화장품만 낭비하고 속건조는 해결도 못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습제를 바르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피부에 수분을 채우고 그 다음에 막아줘야 합니다. 일단은 가장 물 같은 제형부터 발라주세요. 에센스, 세럼, 젤처럼 수분 비율이 높고 가벼운 제형들을 가장 먼저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점점 꾸덕한 제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로션을 바르고 가장 유분이 많고 꾸덕꾸덕한 크림이나 밤 제형을 마지막에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야 수분막을 쳐서 채워 넣은 소중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가둘 수 있습니다. 물론 로션, 크림, 밤을 종류별로 다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수분의 증발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건 똑같으니까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형 한 가지만 고르시면 충분합니다. 사실 제가 주름에 워낙 집착하는 사람이라서요. 유튜브 채널도 주름 잡는 의사잖아요. 사람 얼굴을 봐도 솔직히 눈가나 팔자나 목주름밖에 안 보이는데요. 아, 저 주름만 펴주면 이분이 얼마나 동안이 될까 매일 상상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름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시술뿐 아니라 홈케어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논문도 찾아보고 제가 직접 해본 보습 홈케어법을 종합해본 결과 정말 효과가 있었던 보습제 바르는 팁을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바르는 타이밍입니다. 혹시 세안이나 샤워를 하고 나오셔서 방 안에 있는 화장대까지 걸어가시지 않으세요? 샴푸하고 머리 말리고 옷 입고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로션을 바르시는 분도 많으시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피부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세안 후에 물기가 다 마르기 전에 즉시 보습제를 발라줘야 하거든요. 씻고 나온 직후 우리 피부는 오히려 수분을 가장 많이 빼앗기는 상태가 됩니다. 피부 표면에 남아있던 수분이 증발하면서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수분까지 같이 가지고 날아가 버리거든요. 결국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장벽이 무너지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최고의 타이밍은 바로 욕실 안입니다. 샤워나 세안을 마친 직후에 수건으로 물기를 살짝만 톡톡 닦아내고 절대 시간을 지체하지 마세요. 저는 아예 보습제들을 화장실 선반에 다 갖춰놓고 거기서 1차적으로 바로 바르고 나옵니다. 욕실은 수증기가 있어서 습기가 남아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수분을 끌어오는 함습제가 포함된 보습제를 바르면 주변의 수분을 더 많이 끌어와서 보습 효과를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습제를 바르는 횟수인데요. 보습제는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최소 하루 2번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극건성이거나 사무실처럼 에어컨이나 히터 때문에 건조한 환경에 계속 있다면 2-3시간 간격으로 자주 덧바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는 흡수 간격인데요. 만약에 세럼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신다면 각각을 바르는 사이에 잠깐의 시간차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성분들 중에는 화장품을 흡수시키려고 계속 두드리거나 문지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방법보다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함습제를 빈틈없이 잘 발라주셨다면 최소한 3분 정도는 기다려주시면 좋습니다. 3분 정도 시간을 들여야 그 성분이 충분히 피부에 흡수가 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제형인 밀폐제를 덧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샤워와 세안을 한 후에 물기를 닦자마자 히알루론산 앰플 같은 함습제를 바르고 그 시간에 가운을 입고 머리에 물기도 마저 닦아내는 식으로 시간을 활용하는데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3분이 지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습을 위해 미스트를 사용하신다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스트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미스트를 뿌리면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촉촉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건조한 환경에서는 미스트 속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우리 피부 속에 있던 수분까지 같이 뺏어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미스트를 쓰고 오히려 더 건조해지는 분들도 사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적극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습제를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순서대로 잘 발라도 내 피부 타입에 안 맞는 제형을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피부 타입별 보습제 고르는 팁을 정리해 왔습니다. 먼저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나 트러블이 피부에 많은 타입의 경우에는 속 건조를 잡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기가 마르기 전에 초저분자 히알루론산 같은 함습제를 먼저 바르셔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올리브영 추천템에서 말씀드렸던 토리든 히알루론산 앰플이나 유세린 아쿠아포린 라인처럼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부활초 성분이 수분 통로인 아쿠아포린을 활짝 열어주니까 건조함이 진짜 거짓말처럼 잡히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성인 분들은 밀폐제를 고르실 때 유분이 좀 적고 물의 비율이 좀 높은 가벼운 로션이나 젤 타입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유분이 많은 제품은 모공을 너무 막아서 여드름을 더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지성인 분들은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넌 코메도제닉 성분인지 꼭 확인하세요. 다음에 건성이나 악건성 피부인 분들은 함습제와 밀폐제 성분이 충분히 들어가서 강한 보호막이 생기는 꾸덕꾸덕한 크림이나 오일 제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바세린만큼 밀폐력이 좋은 세타필 크림이 건성인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세타필 크림도 한 20년 전부터 피부과에서 아토피나 건선 환자에게 처방했을 정도로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얼굴과 몸에 발라줬을 정도로 순하고 끈적임이 적당하면서도 밀폐력이 워낙 좋아서 지금도 건조한 날에는 덧바르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두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뛰어난 보습력에도 불구하고 바세린은 한 통에 2-3,000원, 세타필 크림은 대용량을 10,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입니다. 민감성 피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다는 건데요. 무너진 틈 사이로 수분이 쉽게 날아가고 외부 자극에 침투해서 아주 작은 것에도 쉽게 붉어지고 따가운 거거든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는 무너진 장벽을 복구하는 것이 최우선인데요. 그러려면 피부 장벽의 핵심 구성 성분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그리고 지방산, 이른바 세콜지가 충분히 들어간 제품을 꼭 쓰셔야 합니다. 이 성분들이 장벽의 벽돌과 시멘트 역할을 해서 피부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예를 들어 셀퓨전시 아쿠아 포링 크림은 진정 효과가 좋은 아줄렌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여드름 압출 후에 붉어진 피부에도 진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소본 그린시카 크림처럼 병풀 추출물과 EGF가 함께 들어간 조합도 민감하고 붉어진 피부의 진정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향료나 알코올, 특정 식물 추출물처럼 자극이 될 만한 성분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성분 가지수가 적은 제품을 고르는 건데요. 성분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내 피부에 맞지 않은 성분이 섞여 있을 위험 부담이 높아지거든요. 자, 지금까지 보습에 대한 오해를 다 풀어드렸는데 어떠세요? 보습은 단순히 촉촉함을 유지하는 관리가 아니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보습은 피부 장벽을 지키고 만성 염증을 막아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파괴를 늦추는 겁니다. 즉 주름 예방, 노화 방지, 색소 침착 방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3가지 핵심 원칙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보습제를 고를 땐 성분의 기능과 조합을 따져봐야 합니다. 초저분자 함습제로 채우고 밀폐제로 덮고 장벽 강화 성분인 세콜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바르는 순서와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욕실에서 물기가 마르기 전에 즉시 묽은 것부터 꾸덕한 것 순서대로 발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조할 땐 자주 덧바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보습제는 누구나 바르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바르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어요.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은 싸고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인 만큼 오늘부터라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발라보세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분명 또래보다 10년은 어려 보이는 외모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주름이나 속 건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름 잡는 의사 이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